안녕하세요. 15년차 재취업 컨설턴트 강호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만드셔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이력서 작성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즉 이력서를 자주 썼다는 이야기는 이직을 자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력서를 쓸 일이 없었으니까 이력서를 쓰기가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즉 회사가 좀 관심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세 단계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좋은 이력서 샘플을 구하시는 건데요. 이 동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다가 제 블로그에 가셔서 이력서 샘플을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제 이력서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가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작성 방법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샘플을 구했으면 그 내용 방법대로 샘플대로 내 이력서 초안을 한번 일단 만들어 보시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좀 회사가 관심을 보일 만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할 때 보면 좀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아마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이력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력서는 구직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취업 목표가 명확해졌을 때, 또는 인터넷 취업 포털 같은 데서 내가 이 채용 정보는 내가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취업 목표나 어떤 지원할 채용 정보 없이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 해왔던 업무를 쭉 그냥 거의 시간 역순으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하고 내용으로 정리된 이력서는 사실은 회사, 인사 담당자 쪽에 별로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하나는 내 취업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느냐, 두 번째는 내가 입사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 정보가 있느냐. 일단은 그 두 가지 확인을 거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핵심 원칙이 뭐냐?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을 하시는데 핵심이거든요. 자,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핵심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사나 인사 담당자가 구직자인 나의 이력서에서 궁금해하는 게 과연 뭘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해왔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경험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 원칙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이력서를 봐줄 회사,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 작성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력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하나는 이제 연대기적 이력서,
즉 시간의 역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작성한다 그래서 연대기적 이력서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형식 하나는 나의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는 기능적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50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보면 뭐 최소한 15년, 많게는 뭐 한 30년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직장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의 역순 순서대로 이력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했던 일은 많은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뭐냐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50 구직자분들은 가능하면 기능적 이력서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능적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적 이력서에 물론 이제 나중에 샘플 다운받아서 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항목, 그러니까 기능적 이력서의 항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머리글, 경력사항, 보유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자격사항, 외국어, 개인사항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간단합니다. 머리글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내 주소, 연락처,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 이 정도만 간략하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경력 요약인데요. 경력 요약은 내 전체 경력을 한 5줄 내지 7줄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보유 핵심 역량인데요. 사실은 기능적 이력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보유 핵심 역량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x3 이제 구성 방식을 많이 이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 3x3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3가지 핵심 역량이 뭐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3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3는 뭐냐면 그러면 3가지 핵심 역량을 골랐으면 첫 번째 핵심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 경력사항 중에 내가 했던 경험 그리고 성과, 성취 그런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첫 번째 핵심 역량 아래 간략하게 기술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x3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가지 핵심 역량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내 경력사항 중에서 첫 번째 핵심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경험, 성취 또는 했던 업무들 그런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육사항 뭐 이런 사항들인데요. 특히 교육사항에서 좀 주의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대학교나 대학원 뭐 그건 적는 건 기본인데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은 교육 내용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관련돼 있는 교육들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기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3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런 교육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이 경력직 이력서에 들어가는 교육사항은 교육기간이 최소한 한 1개월 이상짜리 그 정도 내가 교육받았던 것들만 좀 뽑아서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사항인데 자격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관련 있는 자격증들만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사항이 있으면 이제 외국어 사항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재취업 강의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특히 한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이 나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널리 알려진 이력서 작성 방법에 보면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머리글 부분에 주민등록 번호나 또는 내 생년월일을 적고
그리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만 나이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력서의 마지막 개인 사항에다가 그냥 그 몇 년 몇 월 며칠생 정도만 적고 그다음에 가족 사항은 그냥 뭐 배우자 및 일남일녀 이 정도로만 적으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이력서에 이제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그 나이를 표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력서의 첫 부분에 내 약점 또는 불리한 점인 나이를 먼저 표시하셔야